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인도네시아는 왜 이 KF21 분담금을 왜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 과연 이 KF21 프로그램 지속 참여 의지는 있는가? 이 부분 오늘 집중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네. 뭡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없다. 예산. 그것도 국방비에서 잘라서 우리한테 지불할 돈이 네네. 모자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인도네시아 국방비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의 2022년 국방비는 약 93억 달러. 그런데 이 2022년 한국의 국방비 약 464억 달러. 차이가 좀 크게 나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약 20%에 불과한 거죠. 군사력 규모가 우리보다 네네. 상당히 비교가 되죠. 우리는 이제 항상 이 휴전선을 놓고 네네.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력 투구해왔죠. 전력 증강에 대해서. 네네네.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상당한 이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이 국방비를 이 GDP 대비 거의 1% 미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인도네시아 국방 건설의 기조가 MEF라고 해서 MF가 그럼 뭐죠? 이 미니멈 에센셜 포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최소한의 필수 전력만을 확보한다. 지출을 하여튼 꼭 핵심적인 데만 내놓는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크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의 국방 환경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와 달리 주변국이 다 올망졸망합니다. 군사력들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하다못해 또 군사력이 더 작은 보르네오. 그렇죠. 그런 이제 지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공군 전력이나 해군 전력, 육군 전력들이 상당히 우리하고 비교 격차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꼭 써야 될 곳만. 그리고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죠, 인도네시아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심화가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 매니아 중심으로 좀 뭔가 이렇게 열을 받게 한 게 8천억. 그건 이제 KF21에 해당되는 건데 네네네. 그게 진짜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뭔가 좀 약간의 그 양보라도 할 텐데 네네. 다른 전투기를 사겠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프랑스의 라팔 아닙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내 만에 했었죠. 20년 전에. 그렇죠. 결국 좀 물론 F-15K를 선택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전투기다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열이 받았죠. 러시아제도 아닌. 네네네. 프랑스제를 또 산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또 따로 주머니를 따로 찾나?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죠. 쟤들 진짜 딴짓거리 하는 거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공군 전투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요. 이 F-16CD 전투기가 32대, 수호의 27 5대, SU-30 전투기 11대, 호크 209 경 전투기 22대, 그리고 훈련기로 사용하는 호크가 7대, T-50 훈련기가 13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적네요, 진짜. 물론 제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주변국 비교하면은 또 이게 이제 균형을 또 맞출 수는 있어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네네네. 다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전투기 전력이라고 하냐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이제 KF-11 개발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분담금도 안 내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초에 들렸던 얘기가 오스트리아에 중고 유로 파이터를 산다고 했다가 또 그 소식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결정했다 하면서 라파를 42대씩이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폭발을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것 때문에 이 KF-21 분담금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다른 거지. 하이급으로 이제 책정한 거더라고요. 이 라파를 이제 하이급으로. 수호의 전투기를 대체하는 하이급 사업. 그리고 KF-21은 우리처럼 미디엄급 F-16, 네네. F-16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의 이제 지출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우리를 이제 기만을 하면서 네네. 저쪽에 이제 계약한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약금 내는 거를.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첫 착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단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나가는 게. 네네네. 거기에 신경 바짝 쓰면서 우리한테는 온갖 이제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뭐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안 한다든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또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말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네네. SNS 중심으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해지는 거, 저희 이제 디펜스 타임즈에서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경로가 사실상 SNS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 입수되는 얘기들이 거쳐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SU-27, SU-30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떤 부품 도입이라든지 그게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기 직전에 인도네시아가 그 대체 기종으로 역시 같은 계열 이제 발전형이죠. 네네. 뭐 슈퍼 프랭크라고 하는 SU-35를 네네. SU-35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발주를 시도를 했다가 이제 미국이 야 너희들 러시아 전투기 사면은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경제 제재 조치를 하겠다. 예, 그 이제 뭐 군사 분야도 있고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네. 제재 조치를 가겠다니까 슬그머니 이제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라팔로 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유로파이터가 잠깐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제.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 하이급 소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이급 대체 사업을 그렇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계속 돈 없어 하면서 그것도 SNS라든지 뭐 인터넷상으로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블로그나 그쪽 해당 나라의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많은 얘기를 접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사실 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KF-21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IFX 사업이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이 KF-21 사업보다는 이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더 먼저겠네요. 순서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에 네네.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좀 차고 오차를 이제 일으킨 게 네네. 우리가 개발 시간이 옛날 전투기 개발하듯이 70년대 80년대 개발하듯이 전투기 다른 나라들 네네네. 미국이나 유럽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를 빨리 사자 라파를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 개발비를 조금씩 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건데 아마 2030년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내더라도 찔끔 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양국 간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다 냈지 않냐 2030년까지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F-21 양산 속도가 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니까 이 준비된 자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네. 블록 2, 3까지 이게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넘어간다고. 네네네. 그리고 관련된 기반 기술 준비가 다 지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스텔스 전투기를 지향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측에서 놀랬죠. 이 정도로 속도를 내면서 바로 건너뛴다는 거. 뭐 네네네. 6세대 전투기까지 뭐 얘기를 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바로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깜짝 놀랐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이 시스템 개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 일부 껍데기 이것의 구조 개발에만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네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 통해서 전부 다 참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론이 그쪽에서는 자기네 뭐 네네. 참여도가 이렇게 높은데 돈 좀 늦게 내면 뭐 안 되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껍데기 차체 개발에만 참여를 하고 이 알맹이 엔진이라든지 무슨 컴퓨터 시스템 등등 뭐 여러 가지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는 기껏해야 에어버스사의 그 수송기 CN235 그다음에 C221이라고 했던 그 조그만 경수송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하청업체에서 수행을 해본 게 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네. 뭐 많지 않지만은 K2를 시작해서 T50 개발이 상당한 우리가 그 기반이 됐어요. 기술 그 기반이. 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KF-21로 넘어갔죠. 전투기 개발. 그렇죠. 또 그 사이에 FA-50.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를 비교하면은 기술 격차가 크죠. 그런데 자기들이 시스템 개발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KF-21 프로그램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이 슈퍼 갑이고 네. 인도네시아는 을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네. 진짜 돈이 모자라서 이 KF-21 사업에 돈을 좀 천천히 내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네네. 딴짓거리 하는 거죠. 자기들 하이급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라팔 도입. 네, 라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럴 수 있는 거냐. 네. 정말 자기들이 국방비가 제한돼 있고 네네네. 어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육해공 전력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일반 그 평상시 전력. 네네. 그게 뭐 할 수 없다, 모자란다 하면은 뭐
이게 우리 쪽에서도 좀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저 서유럽 전투기를 다 알아보고 다닌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외교 문제, 국제 외교 문제라든지 네네. 국방 문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15ID를 네네. 또 팔 수 있다. 승인을 일단 냈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이급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는 이제 뭐 여러 종류를 살 수 있는 러시아제를 제외하고 네네. 일단은 자기 손에는 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것을 자꾸 이제 돈 내는 걸 미루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이 폴란드의 PZ사 국영 방산업체 네.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이 폴란드 자체가 인도네시아에 못 냈던 그 8천억을 대신 내주고 이 폴란드가 직접 이 KF-21 사업에 참여하겠다. 네. 뭐 사실 이거 확정된 건 아닌데 업체 간의 얘기예요, 업체. 네.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속 시원하지 않을까. 근데 또 저는 걱정되는 게 네네. 돈 문제는 이제 두 번째고 대신 뭐 그걸 돈을 이제 들어와서 내겠다. 네네. 그것보다는 기술력이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사가 기술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능력. PZ사가. 예,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인 그 장비들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규모는 크다고 해요. 규모는 크다고 뭐 하는데. 국영 방산업체라고 하니까. 뭐 다 이렇게 모아서 네. 한 군데 모아서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규모는 이제 키웠는데 이 국내 대표적인 3사 지금 자주포 만드는 곳, 전차 만드는 곳, 네. 전투기 만드는 3사에서 이야기를 기술력은 좀 떨어진다. PZ사가. 네. 우리보다 떨어진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한쪽에서 돈 안 내고 한쪽에서는 같이 해도 기술력은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각각. 어쨌거나 만약에 이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까고 대신 이 KF-21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나은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우리 전체적인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또 저버리기는 또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한 번 또 유예를 해서 네네. 속상한 거는 많은데 네. 열불나는 건 많은데 그래도 우리 10월달 아덱스 네네. 요것도 이제 끝나자마자 또 이제 후일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참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거를 뭐 판을 깬다든지 그래봤자 좀 시끄러지기만 하죠 양국 간에. 그래서 일단은 관리 좀 제대로 지켜보면서 연말까지는 또 우리가 양보를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스템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껍데기 개발에만 참여하고 있다. 그거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네네. 저것들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다. 그러니까 통째로. 우리가 계속 뭐 시잭이 나와서 행사하고 그럴 때마다 막 화들 내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았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인도네시아가 이 KF-21 분담금을 어째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 8천억이죠? 이 8천억 올해까지는 좀 지급을 할까요? 아니 그것도 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내는 신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남은 거 남은 분담금에 대해서 좀 내는 신용이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뭐 인내심이 우리 대한민국 방사청이라든지 뭐 인내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어차피 판 깨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또 근본적인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저는 뭐 더 지켜보자 또 뭐 할 수 없지 않냐. 지금 뭐 깨진 건 아니고 저쪽에서 깬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블럭 2라든지 블럭 3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집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제대로. 그래서 이제 반대로 라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급하는 거 돈 문제를 또 스스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쪽에도 뭐 속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 다수사에. 근데 그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에 대해서는 일단 더 신경 써라. 예. 네, 아무튼 이 인도네시아가 이 프랑스의 라파를 42대를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여기서 뭐 추가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네, 현재 그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지켜보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저 소닉 PD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